오늘은 법인 파트 44쪽에서 51쪽까지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까지 공부하기. 내일 써야겠는데. 법인의 기간까지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한 54원총이? 총회 파트까지 57쪽까지 법인이 꽤 많이 어려운 파트라고 하던데. 63 62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는 권리 능력. 자연인은 사람. 자연인 파트, 법인 파트. 자연인은 출생 시기를 보는데 권리 능력이 문제가 없으면 무효하고 태아의 문제는 계불상류. 상속, 유증, 불법행위. 태아라도 불법행위나 상속이나 유증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 권리 능력이 원래 무효하지만 불법행위와 상속과 유증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있고 과정은 행위 능력은 증여계약은 안 된다. 행위 능력은 취소가 되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가 되고 사망을 하면은 재산 관리는 시총 선고를 해야 되고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단법인은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사단법인은 동창회 같은 걸 말하고 재산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면 되고 재단법인은 장학계, 사원은 없다. 법인은 사원총회가 최고 결정 기관이다. 법인은 사원총회가 최고 결정 기관이다. X.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재단법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원총회가 아니다. 그리고 43면의 상단. 계약상 청구. 갑은 을에게 계약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갑과 을이 성립을 하는데 누구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는가? 유효하다. 청약, 승낙, 합치. 계약의 당사자 을과 병. 갑, 을, 병이 있는데 갑과 을은 청약을 했고 병은 을과 병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했고 이 둘 사이에서는 계약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114조 법인의 대표자를 적용하면 본인과 법인이고 을은 대리인이자 대표자가 되는데 병이 있으면은 을이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현명을 하는 경우에는 병과 갑이 계약상 청구가 행사하고 갑과 병이 성립을 한다. 그리고
갑이 법인이고 을이 대표자고 병이 은행이면은 을이 대표자이자 배우자인 거야. 대출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제가 갑법인의 대표자 을입니다라고 현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 제2조 신의칙에 의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법정 책임이 없지만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의해서 법정 책임이 생긴다. 법정 책임이 생긴다. 모든 문제의 비상수단. 모든 문제를 신의칙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일반 정황으로의 도피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급적 현존하는 법규의 적용 또는 유사한 규정의 유추 적용이나 제도 자체의 전제 목적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신의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 원칙적으로 법인은 그 구성원 등과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을 가진다. 따라서 법인이 제3자에게 책임져야 할 경우에도 제3자는 법인이 아닌 그 구성원 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점을 법인의 배우자가 악용을 할 때에는 정의와 형평에 따라 그 배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론을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고 한다. 법인의 종류.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 규율이 된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만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의 요건은 목적의 비영리성을 갖춰야 된다. 영리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립행위, 정관의 작성.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 서면을 정관이라 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요식행위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에 해당한다.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목명사자 이사존. 목명사자 이사존. 요식행위 정관 예외적으로 원래는 서면을 작성을 안 해도 되는데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가 원칙이지만 법률행위는 갑과 의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의 교환인지 매매인지 법규, 법조문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유지 반대 해석의 동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양도인 갑, 매도인, 매매대금 채권했고 이거를 양도하면은 병에게 채권양수인, 매수인은 매매대금 채무가 있고 채무를 인수한다. 정에게. 목명사자 이사존 정관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그 변경에 있어서도 정관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기타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지만 설립 등기는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민법은 설립 등기만을 법인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그 밖의 등기는 모두 대항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발기인 조합과 설립 중의 사다법인. 발기인 조합은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 한다.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 한다.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기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기속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에 회사에 기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설립 중의 법인. 조합의 설립 자체를 위한 비용에 한하여 이후 설립된 법인에게 당연 승계가 이루어진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 사단법인의 설립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설립 행위는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을 추려야 한다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와는 구별이 되고, 요식 행위는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재산을 출연하고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 파악하고 의사표시 도달은 요구가 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를 보면은 도원 결의를 해서 발기인 조합이 만들어졌어. 각 개인이 있고 은행이 있고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하게 되지. 그러면 이제 조직이 얻게 되고, 발기인 조합은 조직이 없다. A 법인은 대표 지위가 없다. A은행과 갑 대표자, 은행은 갑 대표자가 조직을 하고 설립 중의 법인이고, 촉 설립 등기 A 법인 X의 경우 을은 A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X의 경우 을은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갑 개인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다. 을은 채권이 있다. 갑에게. 그래서 별도의 절차가 있다. 을은 A에게 청구를 해야 한다. Y의 경우 을은 청구를 할 수 있다. A 법인에게. A 법인의 갑 대표자는 개인이 아닌 신분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A 법인에 청구를 할 수 있다. 1번에서는 갑 개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 X의 경우에는 을이 A에게 청구를 할 수 있냐? 원칙적으로는 갑 개인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신분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을은 갑 개인에게 채권이 있고,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을은 A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Y의 경우에서는 을은 갑이 A 법인 대표자가 됐기 때문에 A 법인에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다.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기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기속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에 회사에 기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설립 중의 법인은 조합의 설립 자체를 위해서 비용에 한하여 이후 설립된 법인에게 당연 승계가 이루어진다.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이걸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긴 하네. 그리고 갑은 AZ 안에 X 토지를 이제 생전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출연을 했어. 그리고 증여를 준용했고, 근데 별개로 비서면으로 증여를 했으면 해제권이 없고, 착오로 인해서 취소를 하는 그런 취소권은 있네. 등기는 법인은 설립 등기,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법인은 비정사건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고 충돌 여부.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고 설립 등기가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인문 48조이랑은 소유권 인정 등기가 필요가 없다. 295조. 대항 요건이 불가하다. 필요하지가 않다. 충돌하게 된다.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은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채권을 양수하긴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 양수에 있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 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450조 제1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채무자는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
네. 네. 유언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기속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성립된 때, 설립이 등기한 때. 저 67. 판례는 내부 관계에서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부 관계. 등기를 필요로 한다. 지명직, 자 18면 중단, 생전 처분, 설립 등기는 엑스토지는 설립 등기 시에 엑스토지는 A재단 법인으로서 했고 출연자가 사망을 했고 을에게 상속인 을에게 매도를 했고 이 상속인이 병에게 또 매도를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고 때 갑출연자가 있을 때 A 법인이 설립했단 말이야. 하지만 엑스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어. 그럼 엑스토지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즉, 출연자 갑 A 법인, 출연자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가 없고 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선. 하지만 제3자와 관계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고 상대적인 권리 전설이기 때문에 비판이 많다. 갑 유언자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유언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X 토지를 A 재단에 넘기겠다. 그래서 사망을 했단 말이지. 우리 상속을 했고 근데 얘가 이제 X 토지를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준 거야. 병 제3자가. 그래서 취득을 한 거지. 그래서 A 재단법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대외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노트 68번을 보면은 제48조에서 정한 시기에 재단법인에게 기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유언 같은 경우 유언을 통한 재단법인의 성립. 법인 내의 기속에는 법인의 성립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유언을 통한 재단법인의 성립. 법인의 기속에는 법인의 성립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의 기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의 등기를 필요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네. 유언으로 하는 경우. 원래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안 하는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법인의 책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맞춰야 한다. 법인의 책임. 법인은 A 법인 대표자가 이제 현명을 해서 을 상대방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A와 을 사이에는 계약성 책임이 유효하다.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는 행위를 하면은 직간접적 객관적인 그러한
객관적 성질에 비해서 추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대표권 범위 내에서는 행위 유권 대표일 때 유효하고, 대표권 남용의 문제는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제35조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그러면은 갑 대표자와 을 상대방은 계약상 현명한 경우인데, 을은 A와의 계약이 성립이 된 거지 갑 상대로는 계약상 청구를 하지 못하고, 750조에 의한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을은 갑 상대로 750조에서 그 앞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성립하냐 유효하냐, 이 부분은 일단 한번 볼까. 대표기관이 법인의 계약상 책임. 대표기관이 대표기관의 자격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명을 하였을 것. 법인이 대표기관 갑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데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기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기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기관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이 가능하다. 대표기관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상 맺는 거기 때문에 유효하지가 않은데,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에 걸리는 118쪽을 같이 보면은 법인의 책임에서 한두 문제가 사례로 많이 나오는구나. 법인이 어려운 파트였네.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행위를 하였을 것.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의 계약상 책임.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행위를 해야 되고, 대표자가 대표관한 범위 내에
행위를 해야 되고, 대표권 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것이고, 대표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목적에 의한 제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목적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한다. 목적 범위 내의 행위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이 되고,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서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직간접,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성질에 의한 재산은 법인은 생명권, 신체권, 상속권과 같이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은 가질 수가 없다. 판례는 법인의 명예도 훼손될 수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표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정관에 기재하면 대표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되나 등기까지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까지 하여야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간에 불문하고. 효력 발생. 정관에 기재를 해야지 대표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까지 하여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지 않는 한 법인은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하여 무제한 설과 같은 입장으로 평가된다.
등기되지 않는 한 이 법인은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고 무죄한 사과 같은 입장으로 평가가 된다. 돈 빌릴 때는 총회 결의를 받는다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 하지만 등기를 하진 않았어. 그래서 갑 대표자가 대출 계약을 하게 되지. B은행에 제가 A 법인의 대표자 갑입니다 하고 현명을 한 뒤에 대출 결의하고 했는데 이제 정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하지가 않네. 그래서 B은행이 이제 제3자인데 이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간에 얘가 갑 대표자가 이 등기를 계약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선의이든 악의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간에 대항할 수가 없다. 무제한사. 50면 상단. 대표권 남용의 부분에서는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은 갑이 B를 위해서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친권 남용은 자식을 위해서 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갑이 대표자인데 이제 주관적인 의도로 자기가 이제 주관적인 의도는 주식 투자 자금을 빌리기 위한 행위야. 근데 A은행은 이제 말로는 우리 법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겠다. 이제 A은행은 몰랐던 거야. 그 경우에 이제 갑이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B 법인에게 계약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무효다. 안 된다. 또 청구 기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현명을 했어. 계약상으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갑이 현명을 했고 그리고 권리 능력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객관적이고 추상적으로 객관적 성질에 비춰서 추상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하는데 갑의 의도는 사실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직간접적이냐고 보는 건데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말로는 시설 확충으로 해서 되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이고 또 객관적 성질에 비춰서 추상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 그리고 이제 대표권 범위 내에서 또 활동을 한 것이고 또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도 해. 이제 대표권 남용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B의 계약상 책임으로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A은행이 갑의 의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107조 1항의 단서에 의해서 95쪽에 107조 1항의 단서에 의해서 무효로 한다. 그래서 A은행의 청구가 기각이 된다. 책을 한번 다시 보면은 대표권 남용이란 법인의 대표기관이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법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로 대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대표권에 남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대표 행위의 효과가 관련하여 결례가 대립된다. 판례 입장. 주류적인 판례 입장은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라고 하여 제107조 1항과 그 유추 적용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일단은 해명을 하고 행위를 하면은 일단은 좀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이 이제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해서는 또 무효가 된다. 이 사람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다. 알았거나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 1, 2, 3은 무효이다. 알았거나 몰랐지만이라는 말은 사실상 반대말을 몰랐거나 알 수조차 없었다인데 이때는 완전 이제 선이 무과실로서 유효해. 근데 무효한 경우가 뭐냐? 일단 알았다는 것 자체는 악이야. 근데 선의는 이제 몰랐는데 알 수 있었을 경우. 근데 그게 과실이 있는데 이제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뭐 과실이 엄청 크다. 그리고 과실이 적다. 이런 것까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지. 그리고 법인의 불법 행위는요. 756조에서는 책임이 면해진다. 면책 가능성이 있다. 제35조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이 없다. 구별 실익이 있다. 이 법인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갑 대표자인 경우에는 면책 가능성이 없지만 갑이 대표자인 경우 제35조에서 면책 가능성이 없지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을은 이제 A 법인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일단 갑 대표자는 면책 가능성이 없고, 근데 만약에 대표기관이 아니라 비대표기관인 감사기관인 경우에는 756조에 의해서 면책 가능성이 있다. 책임을 면한다는 건데 손해배상에 의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418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면책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전 이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책 가능성이 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지는 못한다. 면하지는 못한다.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책임을 면한다. 적용 범위를 보면은 제35조는 종중과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제35조 제1항의 유추 적용. 불법쟁의 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제35조 제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서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중과 같은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 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유추 적용에 의한다. 노동조합은 어쨌든 음. 51면 그리고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되고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되고 대표기관의 행위가 제750조의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효과로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리고 대표기관의 개인 책임인 경우가 있는데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라는 것은 일단 A 대표기관의 행위 이사 기타 대표자란 대표기관을 의미한다. 대표기관에는 이사 이외에도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불법 행위까지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은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등기되었는지. 사원총회 감사와 같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이사가 선임한 임의 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아닌 사용자 책임만이 문제가 된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대표기관은 아니므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에 의해서 법인은 단순 피용자와 같이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756조에 의해서 각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면책 가능성이 없다. 면책 가능성이 있다. 대표기관이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 성립을 하려면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된다. 통설과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 수행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 행위의 사회 관념상 변경성을 가진 행위로 이해한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불법 행위로 되지 않으며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 행위가 될 뿐이다.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도 법인에게 제35조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었던 것이라도 위의 직무에 관하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대방은. 근데 이제 그 단순 경과실에 불과하다면 법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과실인 경우에는 또 물을 수 있고
대표기관의 행위가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었을까? 35조 제1항은 제7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대표기관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 즉 대표기관의 고의과실, 대표기관의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해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피해자에게 상당히 인간관계에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의 책임 제3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 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여도 면책될 수가 없다. 선임감독 불법행위는 이제 사용자 책임은 원래 선임감독 주의 의무를 다하면은 면책이 될 수가 있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도 면책될 수가 없다. 항상 그러니까 법인은 항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756조에 의한 이제 사용자 책임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이제 뭐 선임 감독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면은 면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보자. 75번.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마무리.